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승부 예측 프리뷰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브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팀과 이제 한 조에 속한 H조의 경기들 소식들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1차전 상대는 우루과이지만 또 이 같은 날에 현지 시간으로 열리는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도 잘 주목해 봐야 되죠? 예, 이 경기를 앞두고 조금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래저래 변수들이 발생을 좀 하는 경향성이 있죠. 현재. 예,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의 경기에 그 이변이 발생하면서 또 월드컵에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그 기대감을 또 주고 있는 예. 가운데 가나가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반대로 포르투갈은 지금 팀의 중심 기둥이자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날두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그렇죠. 있어요. 예, 호날두가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구단 공식 발표를 통해서 네. 호날두 선수와 계약이 남아 있으나 상호 합의하에 이제 해지하게 됐다.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호날두 선수가 맨유의 역사에 남겼던 네.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불미스러운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얘기를 했으나 하지만은 이제 예. 이게 나오기 전부터도 맨유 보도진들이 굉장히 분노를 표했다는 보도들도 있었고요. 방출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미. 사실 상호 합의라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을 이제 위약금 없이 종료하는 그렇죠. 합의인 것이지 맨유가 호날두를 방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쫓아낸 거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사실 호날두 선수가 했던 얘기는 나가고 싶다가 아니라 맨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잘 챙겨주고 잘 다시 정비해라. 약간 이런 얘기였으나 맨유가 봤을 때는 무슨 지금 팀 분위기를 잘 되고 있는데 망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선을 넘었다라고 봤다라고 하죠. 예. 예, 그가 특히나 이제 테나 감독에 대한 얘기들 같은 그렇죠. 경우가 예, 선을 넘었다. 그리고 또 뭐 랑닉 전임 감독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방출시킬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결국은 예, 상호합의하에 해지로 그렇게 나온 거죠.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좀 논란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맨유가 지금 좀 시끌시끌하죠. 예, 글레이저 가문이 그 맨유 구단을 판매하려고 한다라는 예, 그 보도도 BBC에서 뜨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맨유가 어쨌건 간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판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뭐 어찌됐거나 지금 그 호날두 선수가 월드컵을 이제 앞둔 그 마지막 경기가 끝났을 때 했던 인터뷰로 인해 많은 파장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 부분들이 사실은 포르투갈 대표팀에도 호날두 선수 말고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든지 디오고 달록 같은 맨유 소속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위기나 관계나 모든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예. 호날두 선수 개인적으로도 이제 월드컵을 현재로서는 무소속 선수로 참가하게 된 게 자존심이 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타격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물론 그 호날두 선수 유일한 무소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제 스코카에서 수아레스도 11월 28일부로 계약이 해지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무소속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가나와 경기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루과이와의 경기 때까지는 호날두만 무소속인 겁니다. 네, 어찌됐건 호날두 선수는 무소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포르투갈 대표팀의 현재 그 카타르 훈련 캠프에서 이제 매일 이제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죠. 예고 없이 호날두 선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청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예. 맨유와의 계약 해지가 아마도 호날두 선수에는 먼저 이제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좀 선빵을 친다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않고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거고 우리 선수들도 동료 선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우리 팀에는 문제가 없다. 뭐 개개인이 나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팀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는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근데 어쨌건 간에 그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그 불화설 자체 이거는 가짜 뉴스인 게 밝혀졌죠. 이건 그가 뭐 장난을 친 건데 부패가 예 근데 뭐 기분 나빠했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보도들이 나왔던 거긴 하죠. 예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분위기가 좋을 순 없죠. 왜냐면 외부 일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월드컵에 전부 다 그가 집중해야 되는 시점에 자꾸 호날두 관련된 이슈들이 전체를 지배해야 하는 형세잖아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 분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호날두 선수가 또 이제 최근에 장염도 있었고, 컨디션도 안 좋았고, 예, 또 이제 평가전에서 호날두 없이 했을 때,
포르투갈의 경기력이 더 좋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거 포르투갈 내에서도 물론 호날두의 위상이라던가 호날두가 사실상 이제는 포르투갈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사실 역사의 예. 기록에 남는 선수죠. 에우제비우와 피구를 넘어섰다라고 봐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에우제비우 피구도 유로 우승을 못 해봤고 그렇죠. 네이션스리그 우승도 못 해봤고 호날두만큼의 발롱도르도 수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호날두를 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위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 아무래도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포르투갈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호날두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호날두한테 잘못 보이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호날두를 빼야 된다거나 이런 좀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현지 기자들이 익명을 전제로 사실은 호날두 때문에 지금 포르투갈 내의 모든 이슈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다 안 좋다. 호날두가 없을 때의 경기력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이제 우회적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호날두 선수가 장염 때문에 빠졌던 나이지리아와 이제 자국에서 가졌던 출정식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했는데 경기력이 너무 좋았죠. 이 경기가 여기서는 4-2-3-1로 표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옵타 같은 데서는 4-1-3-2로 표기하기도 하고 있어요. 뭐 카르발료 원홀딩에 이제 옥타비오, 베실바, 부페에 이제 안델실바 톱 이렇게로 표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건 간에 이 경기에서 일단 호날두가 없으니까 베실바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었고 또 이제 부페가 확실히 살아나죠. 호날두가 있을 때는 어쨌건 간에 호날두한테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페의 득점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호날두가 빠지니까 부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기도 하고 또 안델실바도 톱에서 비벼주는 역할을 물론 안델실바가 분데스리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드러냈어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정통파 9번 선수거든요. 그리고 주앙 펠릭스도 이 경기에서 상당히 활발한 모습들, 물론 마무리에선 좀 아쉬웠지만은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옥타비오가 나오면서 옥타비오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플레이들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경기를 4대0 대승을 거뒀던 거였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오타비오 이 선수들이 또 2선과 또 측면에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특히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너무 이제 미드필더 운영을 수비적으로 한다. 베실바를 중앙으로 돌리는 게 낫다. 그러면서 부페와 베실바를 같이 쓰는 게 낫다. 원홀딩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베실바가 맨시티에서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쪽을 더 많이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더 많이 하잖아요. 메짤라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쓸 때는 이제 더 영향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선수는 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중앙에 배치시켜서 프리롤처럼 움직이게 그래서 그라운드 전역을 누비게 하는 게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또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적인 패스들을 찔러줄 수 있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중앙으로 나와서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갔죠.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그럼 동선이 제한적이 되면서 마치 케빈 데브라이너가 리버풀전에 오른쪽으로 나왔다가 완전 죽었던 것과 비슷하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옥타비오가 이 경기에서 미드필더로 나왔다라고 하지만 이 선수는 원래 오른쪽 윙이고 그리고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선수가 윙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포르투갈이 대승들을 거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옥타비오를 오른쪽 윙으로 배치시키면서 이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히트맵도 기본적으로 오른쪽 윙에 가장 짙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플레이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포르투갈의 공격에 폭도 제공해준다. 왜냐면 포르투갈은 정통파 윙이 옥타비오밖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레앙 같은 경우는 포워드 성향이 강한 선수고 베실바는 공격형 미드필더여서 좁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앙도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고 베실바도 좁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폭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옥타비오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칸셀로의 오버래핑도 있긴 하지만 또 아무래도 풀백 오버래핑 상황보다는 상대 지역을 아예 차지하고 있는 윙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옥타비오가 해주면서 또 베실바랑 교차 플레이도 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칸셀로 같은 경우도
이 선수를 측면에다가 국한시키면은 자기의 능력이 다 나오지가 않아요. 이 네. 선수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그렇죠. 미드피더적인 플레이를 해야지 진가가 드러나는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날두가 빠질 경우 전술적으로 훨씬 유연해질 네. 수 있는 포르투갈인데 또 호날두를 뺄 수가 없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포르투갈이 첫 경기에는 일단은 고민하면서 뭐 고민해도 호날두가 나올 나와야죠. 거니까 예. 이 좋았던 부분들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나가 H조의 최약체로 꼽혔는데 직전 평가전, 마지막 평가전이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겼는데 스위스가 주전을 다 내보냈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뭐 스위스가 이 경기에서 조금 전술 실험을 하면서 백스리를 네. 활용을 했죠. 예, 그러면서 조금 흔들렸던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가나의 경기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거는 파티 없이도 승리했다는 거.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이 경기 물론 이것도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이냐키가 네, 톱이고, 그렇죠. 예, 안데 아이유가 중앙 공미였고, 그리고 조르당 아이유가 왼쪽 윙이었는데, 네. 예, 조르당 아이유 톱에 이냐키 윌리엄스 네. 공미에 예, 안데 아이유를 잘못 표기를 했어요. 예, 잘못 표기되긴 했지만은, 예, 이 경기에서 오우수와 또 이제 압델 사메드 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들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특히 이제 압둘 사메드가 패스 공급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오우수가 상당히 왕성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죠. 코피체도 왜 이 선수가 정우영 선수보다 주전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지를 보여줄 정도로 좋은 패스들을 공급해 줬었고, 또 이제 술레마나와 그 카말딘 술레마나 세멘요가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면서 스위스를 괴롭혔고, 그리고 또 이제 살리수가 확실히 나오면서 공중볼에도 강점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컨볼 싸움에서 골들이 다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리수가 선제골을 넣었었고, 또 이제 카말딘이 속도로 가고 치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찬스가 나와서 세멘요가 두 번째 골을 넣었었죠. 네, 결국에는 사실 유명세로 보자면 가나에는 토마스 파티, 포르투갈에는 호날두인데 예.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최종 평가전에 없었고, 그리고 이번 첫 경기에는 모두 나오겠죠? 예, 뭐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뭐 포르투갈은 그래도 호날두가 원톱으로 설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어쨌건 상대가 가나잖아요. 4번 포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포르투갈이 이 경기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옥타비우랑 뭐 베실바랑 부페가 같이 섰을 때 그런 모습들을 좋은 모습들을 이미 나이지리아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전 나이지리아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전을 포석으로 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아프리카전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페와 베실바가 더블 플레이메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서고, 오른쪽 윙에는 옥타비오가 나오고, 왼쪽 윙은 저는 그래도 레앙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펠릭스도 어쨌건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펠릭스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원홀딩에 이제 카르발류가 서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뭐 멘데스하고 칸셀루가 좌우 풀백에 디아스의 이제 파트너가 고민거리죠. 왜냐면 페페는 컨디션이 좋지 못한 문제가 있고, 다닐로는 정통파 센터백이 아니고, 근데 안 그래도 여기 그 가나는 힘이 좋고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토니오 실바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 선수도 나이지리아전이 A매치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어리고, 다닐로와 안토니오 실바 중에 조금 고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만약에 페페가 정상 컨디션이라면 페페가 그래도 1픽이긴 하겠지만요. 뭐 이렇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이냐키가 톱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좌우 날개는 일단 조르당 아이유하고 술레마나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공미가 조금 고민거리죠. 코피체레가 만약에 공미로 나오면은 쿠두스가 수미로 내려가겠지만은 상대가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쿠두스가 그래도 공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안데 아이유는 조금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파티의 파트너로 패스를 뿌리는 사메드냐, 아니면은 조금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는 오우수냐, 이거에 따라서 파티의 롤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메드랑 나오면은 파티가 조금 더 수비에 집중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오우수가 나온다면은 파티가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겠죠. 아니면 아예 오우수 파티 둘 다 수비적으로 지키게 하는 역할도 가능하고요. 왜냐면 상대가 포르투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바바하고 이제 오른쪽이 램프티냐 오도이냐 이게 고민거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포르투갈이면 5도 2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수비적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 2명은 살리스와 아마티가 지난 경기도 너무 좋았으니까 뭐 그대로 파트너를 지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월라콧 골키퍼가 뭐 다시 합류했다는 보도도 있긴 한데 주전 골키퍼인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원래는 제외가 됐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티지기가 이 경기에는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호날두 선수를 살리소와 아마티가 잘 묶어줬을 때 이선에 많은 선수를 투입한 그 포르투갈이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느냐, 혹은 또 거기서 골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원홀딩의 수비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또 빠른 또 힘 좋은 가나 선수를 공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좀 상성 대결이 좀 전술적인 대결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흥미로울 걸로 보이죠. 왜냐면은 가나는 어쨌건 간에 스위스전에서 확인했다시피 이 팀의 운동 능력은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도 엄청 빠르고 특히 카말딘의 속도는 경이적인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빠르고 이냐키도 빠르고 힘도 좋고 다 높이도 강하고 스위스가 공중볼 경합에서 밀렸어요. 스위스도 유럽에서 정말 높이가 강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높이 싸움에서 밀렸거든요. 그리고 또 가나의 무서운 점은 어쨌건 간에 그래도 선제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스위스가 좀 경기를 조금 더 점유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한 골이 들어가는 순간 기세를 타면서 바로 그래서 두 번째 골이 얼마 안 지나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응원성 막 춤추면서 막 돋고 그러니까 이 팀은 선제골 넣게 되면은 그러면 무서운 팀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줬는데 카르발유가 속도가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 선수가 패스는 잘 뿌리는데 민첩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이 자리를 가나가 빠른 속도로 잘 공략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뭐 가나가 이변도 연출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초반에 어떤 팀이 더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느냐도 굉장히 경기에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해외 미디어, 특히 이제 세계적인 이제 스포츠 웹진 디 애틀레틱에서는 그래도 포르투갈의 승리를 70% 압도적으로 보면서 무승부조차 쉽지 않다. 가나의 승리는 12%밖에 안 된다라면서 많은 경기들을 예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한쪽으로 기운 예상을 해놓고 있고요. 또 배당률을 보더라도 포르투갈 승리가 1.38배의 평균 배당률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뭐 거의 일방적인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된다. 가나는 9.04배니까 이 경기 정말 뭐 손쉽게 포르투갈이 이길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가나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배당이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 전까지의 히스토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나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바로 스위스하고의 평가전 이전까지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축적된 게 크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가나가 그래도 기아 선수들이 빨리 녹아든 느낌이긴 했어가지고 거기다가 어쨌건 포르투갈에도 호날두 이슈도 있고 페페 부상도 있고 그런데 저는 차라리 가나전에 페페가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페페가 정말 위대한 센터백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저는 그러면 가나같이 운동 능력 좋은 팀 상대로는 페페가 고전할 위험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퇴장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요. 그럴 수 있어요. 페페는 빠뜨리면 그냥 담그거나 뭐 태클해갖고 흥분해갖고 퇴장당하고 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VAR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좀 그런 위험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선수가 페페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물론 당연히 포르투갈이 훨씬 우세하죠.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이변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적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독일을 상대로 그 퇴장 이후 완전히 팀이 박살이 났었는데 포르투갈이 이번 경기도 만약에 초반에 가나가 역습 기회에서 좋은 기회 만들었을 때 페페가 어이없는 파울로 퇴장당하고 PK 내주고 이러면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알제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귀화 선수들을 2014년 월드컵 때 조금 더 일찍 귀화 선수들을 귀화시켜서 팀을 더 오랫동안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그래도 오랜 기간 맞춘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귀화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그때 알제리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뭐 한국한테도 한국 선수들도 가장 힘들었던 경기가 알제리전이었다. 정말 놀랬었다라고 얘기들을 했었고요. 선수 한 명 한 명이 다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들 했었고 우승팀이었던 독일이 가장 고전했던 경기가 바로 알제리전이었거든요. 탈락할 뻔했었죠. 그때 노이어 선방쇼 아니었으면은 그래서 노이어가 그때 스위퍼 키퍼로 굉장히 각광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팀들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다. 한번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지만은
기세 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포르투갈도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도 충분히 이변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전하실 때도 흥미로울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가 2차전, 3차전에 만나야 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되는 경기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포르투갈이 그냥 완승, 그것도 대승을 거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기가 떨어져서 오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프리카 팀은 정말 기세거든요. 예. 기세의 팀이고 거기다 여기는 갓 조합된 팀이기 때문에 더 이게 많이 팀 분위기가 완전히 와야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포르투갈은 호날두가 아무리 이슈를 일으켰어도 호날두 중심으로 선수들이 모여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호날두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르투갈이 가나한테 대승을 거두길 바라는 마음이긴 합니다. 네, 사실 뭐 가나가 이겨버리면 정말 H조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그러면은 한국도 위험해져요. 예, 마지막 경기가 또. 아니, 그리고 가나전이 어쨌건 간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1승을 그래도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경기인데 가나가 이겨갖고 오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은 바로 진짜 꽃가질 수도 있어요. 뭐 어찌됐거나 비기는 게 우리한테 그래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오히려 이제 포르투갈이 이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가나가 이기는 게 안 좋다. 뭐 비기는 것도 왜 비기기만 해도 비기는 게 가장 이제 둘 다 승점을 많이 못 얻고. 근데 그냥 포르투갈이 그냥 2승 거두고 한국전에 그게 낫다고 봐요. 과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예상과 희망대로 이어질지 경기 지켜보고 또 김현민 기자의 세세한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